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커다란 우울감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말을 들으면 아직 어리다고 하시며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종종 하시던데 그때 그 일을 겪었던 당시에는 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저 혼자 자꾸 구석으로 숨었고 회사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남자친구와도 꽤나 긴 시간을 만났던 터라 믿고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는 듯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여럿 일어났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 사연을 보냄으로써 저도 과거를 훌훌 털어보내고 싶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참 많이 불행했습니다. 가난했냐고 물으시거나 화목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자꾸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엔 친할머니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쫓아가셨죠. 아버지는 시리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던 도중 외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친할아버지처럼 그 다음 해에 뭐가 그리 급하셨던 것인지 외할아버지를 쫓아가셨죠. 그리고 그땐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어요. 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자매는 친가와 외가에 번갈아가며 맡겨졌고 품앗이를 하듯 조부모님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다른 부모님과도 같으신 분들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 어린 나이였던 저와 여동생은 혼자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이별이란 것은 아무리 준비해도 힘든 것인데 급작스러운 이별에 저희 자매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거기서 저는 제 불행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부모님들의 연세가 적진 않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거기서 제 불행은 끝이 나지 않았고 저는 사랑했던 아버지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도 외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였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던 트럭 운전수가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와서 덮쳤고 아버지는 미처 피하시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했던 운전수는 뺑소니까지 저지르려는 파렴치한이었어요. 다행히 주위에 순찰하러 출동하던 경찰차에 의해 잡혔죠. 저희 아버지는 연약한 승용차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놈은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그렇게 또 죽음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운전수는 제 또래였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던 그곳에 찾아와 절을 하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부탁했죠. 저는 죽여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나타난 것이냐며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제가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제 양손에 칼만 안 들었지 아주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시는 길마저 마음 편히 못 가게 한다고 불효를 저지른 거죠. 그랬더니 검은 옷을 입은 한 할머니께서 튀어나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던 저를 말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음주운전자이자 저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놈의 할머니였습니다. 손자 녀석을 잘못 키운 본인의 죄라고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제발 하나 있는 자신의 손자를 용서해달라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손녀버린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우시는데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생각나 저도 무너졌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인지 엄마가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저는 아직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한 놈들을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혼자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제 또래의 그 청년과 합의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마음이 약했다면 약했겠죠. 그렇게 합의를 통해 선처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실제로 그 청년은 매년 저희 아버지의 납골당에 찾아와 지금까지도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이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하다고 부득불 찾아오세요. 그렇게 약 10년에 걸쳐 5사람을 잃었어요. 그 대가로 보험금이 참 많이도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외동딸과 외동아들이라 양가의 재산도 전부 두 분께서 물려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것이 된 모든 것들이 저희 세 모녀에게 돌아왔어요. 이까짓 돈들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으니 제발 내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단 생각만 할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니는 현명하셨던 분이셨고 처분할 재산은 처분해서 돈을 굴리셨습니다. 저희의 형편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저희 세 모녀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점차 슬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족들의 기일이 되면 슬픔에 빠지는 것은 여전했으나 충분히 슬퍼하고 난 뒤에는 또 으쌰으쌰했어요. 그렇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둘 가족을 잃어가며 날이 서 있던 제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항상 좋은 말 예쁜 말들을 해주면서 절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껏 연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사람은 그 남자가 그 당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연애를 지속하게 되었고 둘 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순간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렸을 때 서로가 곁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각자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온 남자친구를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딸을 아껴줘서 고맙다고 말한 어머니였고 형부라고 부르며 언니랑 행복하라고 제 행복을 빌어준 여동생이었죠. 그리고 차례를 바꿔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셨고 제게도 존댓말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참하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고 아들과 만나줘서 고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오랜 시간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신 아버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 남편과 판박이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배우신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정반대셨습니다. 배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제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으셨죠. 그때 어머님이 제게 던진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질문들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던데 사실이니?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전부 돌아가셨다는데 굿은 해봤니? 너랑 결혼시켰다가 우리 아들도 그 꼴 나는 것은 아니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들이었지만 유난인 사람들에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성실히 대답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굿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불행하게 느껴졌고 사고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수 씨라고 사고를 모두 비켜나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죠. 라고 말이에요. 아버님과 남자친구는 어머님의 입이 열릴 때마다 허둥지둥하며 어머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듯 했어요. 물론 역부족이었지만요. 그런데 어머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아이, 넌 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들 가진 부모면 누구나 걱정되는 부분이지 않겠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렴. 네, 어머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 네, 괜찮아요. 질문이 뭐예요? 너 친정엄마. 그러니까 이제 예비 사돈어른 보험금은 총 얼마니? 어머님의 생각 없는 질문이 끝나자 아버님은 그동안 제가 있어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머님을 말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모르셨던 건지 무척이나 당황하셨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결국 큰 소리를 내시면서 당신, 진짜 이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야? 미쳤어? 그 입 당장 안 다물어! 하며 성을 내셨고 제게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하며 사과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니, 이게 제게 큰 소리 낼 일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다 죽었다는데 불길해서 물어본 게 죄예요? 하시며 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가 문을 잠그셨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님께 죄송해요. 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따라오는 남자친구에게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하며 제 뜻에 따랐고요. 저는 그날 결혼을 이 사람과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여동생과 엄마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욱 슬퍼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조용히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제 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사과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연락을 한단다. 난 그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어. 기분 상했다면 풀렴. 미안하구나. 다음에 다시 얼굴 보도록 하자. 라고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사과를 받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아직 예비 며느리 대하시는 게 어색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의 결심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버님께서도 따로 연락을 주시면서 마음 많이 상했죠? 나도 사과할게요. 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결국 저는 어리석게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결혼을 엎을 정도의 용기도 없었지만 따뜻하고 다정했던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려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독감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는 그렇게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견례를 하려 하면 날짜를 번번이 미뤄야 했어요. 참 어이가 없게도 말이에요.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양가 부모님끼리 한번 뵙는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었거든요. 둘 다 결혼정년기라 결혼 허락도 다 받았고 양가 모두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월급의 80%는 전부 저축을 했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도 없었어요.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로 합의도 했죠. 웨딩 사진도 찍었고 예약도 다 마쳤습니다. 청첩장도 다 만들었죠. 그때까지도 전 그렇게 행복한 새 신부가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그제서야 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끼리 덕담을 주고받는 무난한 식사 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조차 어머님께서의 막말은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어머님은 결국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사돈, 아이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은 해주나요?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둘이서 장만하기로 했다던데. 팔자 사나운 딸내미한테 귀한 아들 보내주는 건데 아파트는 사돈 쪽에서 부담하시지 그러세요?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류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사진도 찍었겠다, 살림만 차리면 되는 상황이니 제가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들이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자고 해도 보는 눈이 있는데 필수적인 건 주고받자며 저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그곳에는 1억 정도 가격에 맞춰진 물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화를 낸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어요. 말씀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결혼은 언니네 부부가 알아서 결정했던 것이니 존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제 여동생의 항의에 어머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사돈 처녀, 어른들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 지금 끼어드는 건가요?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을 보았나? 에휴, 하긴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가 키워준 수준이 거기서 거기겠지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며 당신 조용히 안 해? 사돈,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셨고 남자친구도 엄마, 진짜 제발 그만 좀 해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께 그제서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사돈 말이 맞아요. 제 팔자 사납죠. 그렇게 가족들 떠나보내면서 보험금 받아 챙겼어요. 그걸로 우리 두 딸 남부럽지 않게 대학도 졸업시켰고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 자금도 모았습니다. 물론 우리 애가 결혼하게 될 때 전세 아파트부터 시작할 거란 말을 했기에 제가 이미 아파트도 하나 매매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경우 없고 뻔뻔스레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딸 이런 취급받고 고작 이딴 대우 받으며 저런 소리 들으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거 아닙니다.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데려왔을 때 저요? 그쪽 내 귀한 아들내미 성품 하나 보고 합격했어요. 어려운 사돈 사이인 저에게도 이리 막말을 해대시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시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는 무슨 소리 할지 벌써부터 겁부터 납니다. 시아버지 자리는 복이 많아 보이지만 저희 딸 그쪽 집안에 시집 보내면 시어머니 덕에 고생 꽤 하게 생겼습니다. 결혼은 무르도록 하죠. 위약금이 문제시면 그깟 위약금 제가 내겠습니다. 사돈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팔자 사나운 여편네가 기른 딸에게 귀한 아들 장가 못 보내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나운 우리 딸내미 팔자 더 사납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전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일어났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쫓아나오셨지만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번갈아 연락이 오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절 설득했어요. 어머님과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 시댁과 연을 끊어도 되지 않겠냐. 친정 지원 받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등등 가슴 절절하게 만들고 생각을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절 붙잡았고 아버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시댁에 발도 들이밀지 않아도 좋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오셨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밤늦게 저희 몰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많이 미안했던 것인지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본인이 부담했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엉엉 울면서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그 이후 어머님이 제게 종종 연락해 오셔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둥, 팔자 사나운 년이 성질머리도 사납다는 둥 참 비수로 꽂히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도 남자친구에게 말을 전해주니 더는 제게 오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기에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절 괴롭혔습니다. 이래서 결혼이라는 걸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집안을 보는 거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싶었죠. 그렇게 한참 우울하게 삶을 살아갔고 일상생활도 지장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아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하늘이 갠다고 하더니 지금 예비 신랑네 부모님은 참 존경스러우신 분들이세요.
다행히 시댁 어른들께서도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십니다. 상견례 자리에 저희 어머니를 보고 사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귀한 딸 저희 아들과 결혼시켜 주시니 참 고맙네요. 사돈께선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우리 새아가도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아들 결혼시키면서 걱정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안 그렇니 새아가? 하면서 치켜 세워주셨죠. 어머니도 그 이전의 상견례가 생각이 났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오는 봄에 결혼을 하기로 확정을 지었고 지금은 먼저 아파트에 들어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저와 파혼했던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행복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꼭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선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만나는 여자들이 죄다 시어머니의 언행에 질색팔색하며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독신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전 이제 완벽하게 일상으로 복귀했고 하루하루 행복한 상상과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이 있어 행복하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 저와 파혼한 전 남자친구의 행복도 빌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말의 미련도 없고 그저 모두 잘 살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 있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